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와 양도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게 이렇게 자가 이렇게 증여를 받았다 이거예요. 주택을 증여를 받았는데 이 주택을 증여받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시가가 지금 이제 집값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판다 이겁니다. 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매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득세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소득세법 우리가 101조의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당행위예요. 부당행위인데 2항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이렇게 증여를 받은 거를 수증자가 양도를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이제 부당행위가 되느냐, 이 자가 양도를 했을 때 이 자가 국가한테 낸 것이 증여세를 냈을 거 아닙니까? 증여세를 내고 양도를 했으니까 이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플러스 합한 금액이 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증여자였잖아요. 이 증여자가 직접 매도를 했을 때 나온 이 양도세가 금액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더 크더라 하면은 이게 부당행위가 되는 거예요. 부당행위가 되고 이게 이제 플러스 5년 이내에 양도를 했으면은 이거는 이제 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이 취득 시점을 가령 이제 이거를 2000년에 취득을 했다. 지금 이거를 2021년에 팔았다 하면은 이 취득 시점을 이때로 잡아버려라 이거죠. 그러면 취득가액이 엄청나게 낮아져 가지고 양도 차익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그거를 세금으로 다 환수하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여 시점이 가령 이제 2021년이니까 본인은 2014년 뭐 5년이 넘어갔으니까 2014년, 2015년으로 해도 5년이 넘어갔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팔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증여 시점이 등기로 보면은 2016년이 되면은 이게 이제 5년 이내에 이제 가령 이제 지금 이제 이게 5월 달에 아니 8월 달에 이렇게 증여를 받았는데 지금 7월 달에 팔았다 그러면 5년 이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고 이제 이월과세라고 그래요. 이월과세를 한다. 이 증여는 등기된 시점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니까 등기부로 소유권 기간이 5년이 못 된 경우가 이제 이월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득세법상 우리가 말하는 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이겁니다. 이게 101조 2항에 있는 겁니다. 우선 이것까지 알고 이거를 전제로 해서 또 양도 시기를 말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양도 시기가 왜 중요한가? 이게 현실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증여를 받았어요.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아가지고 이쪽에 이제 양도가 되는데 이 기간이 본인은 5년으로 봤어요. 5년이 분명히 이제 5년 이상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도 시기는 원래가 잔금청산이잖아요. 이거는 원칙이에요. 원칙이 잔금청산이다 이겁니다. 이게 소득세법 제98조에 있습니다. 98조에. 그런데 예외가 존재해요. 예외가. 이게 소득세령 우리가 이제 그게 162조에 이게 예외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제1항에 보면요. 장기할부 조건이라고 있어요. 장기할부 조건부 계약. 이 경우에는요. 잔금청산일이 양도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여기가 이제 잔금청산이 있었잖아요. 이 시점에가 잔금청산이 있어요. 이 시점에가 잔금청산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계약일이 있어요. 계약일이고 이 중도금일이 있고, 그런데 이 중도금을 주면서 너가 이제 일단은 먼저 사용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사용 수익을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도를 해주는 날이다. 이게 인도일이다. 중도금 받았으니까 내부 인테리어 하든지 뭐 이렇게 인도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인도일로부터 이렇게 계약금하고 중도금, 잔금청산이 계약금을 빼고 이렇게 2회 이상 나눠서 받고 매매 대금을, 이 사용 수익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날로부터 아니면 등기를 먼저 이전을 해주든지, 그러니까 이런 날로부터 여기까지가 1년 이상이 걸린 경우, 잔금청산을 하기까지가 1년 이상이 걸린 경우에는 이 장기할부 조건부 계약이 해당이 돼요. 그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이 요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장기할부 조건이 되면은요, 이때의 양도 시기는 이 잔금청산이 아니고요, 이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 이날이 이제 양도 시기가 돼버려요. 양도 시기가 된 건, 나는 이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을 받는데 이날로 해버리면 5년 이내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5년 이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월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2월 과세. 2월 과세가 대상이 되면 취득 대금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취득했던 2000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때 취득 대금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 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오게 된다. 진짜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도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양도 시기에 대한 실제 사례를 말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계약일이에요. 계약일이고, 이게 실제 잔금이 지급되기까지가 이게 한 6년 걸렸어요. 6년 걸렸는데, 이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에 1년 되는 시점에 중도금을 받기로 했고, 잔금을 지급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은, 사업 승인일이 난 이후 15일 이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재개발 많이 하잖아요. 재개발하면은 이제 토지 소유자가 건설회사에다가 이거를 이제 양도를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회사가 지금 이 재개발 구역에 사업 승인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거는 아직 이제 미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승인이 언제 날지는 모른다. 나기는 나는데 언제 날지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잔금청산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니 사업 승인일이 언제 날지 알고 내가 땅을 팔아야, 이렇게 하니까 빨리빨리 팔아라. 그러면은 일단 내가 이 중도금까지는 해가지고 전체 대금의 99%까지 내가 줄게. 나머지 2천만 원만 잔금으로 남겨놓고 나서 이게 사업승인일 나면 15일 후에 내가 2천만 원 주겠다 라고 이렇게 계약은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계약서가 이렇게 적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필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뒤에 사업승인이 얼른 날 줄 알았더니 6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6년이 지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날 이제 6년이 지난 시점에 2천만 원을 지급을 하죠. 2천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양도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되겠느냐. 양도세 신고를 잘 해야 되잖아요. 양도 시기 놓치면은 양도 가산세 나오잖아요. 제때 신고 안 했다고. 그렇게 되니까 가산세 문제가, 액수가 크면은 가산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가 2천만 원 받은 시점을 양도 시기로 보고 신고를 했어요.
이게 신고할 때는 이쪽으로 이 시점을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이제 어떤 전문가가 이 시기가 아니다. 이 중도금이 99% 갔다. 99% 갔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중도금으로 가고 이때 이제 내가 사용 승인을 해줬다 이거예요. 건설회사가 한때 내 땅에다가 이제 저당권 잡혀라 해가지고 사용 승인한 날이 중도금 받은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2년도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날로부터 사용 승인으로부터 이날까지는 1년 이상이 걸렸잖아요. 충분하게. 몇 년이 걸렸습니까? 한 5년 걸렸잖아요. 5년이 걸렸으니까 이게 장기할부 조건부, 아까 말하는 장기할부 조건부 매매다. 그러니까 이 사용 승인을 한 날이, 이날이 저당권을 설정하게끔 해준 날이 이날이다 이거예요. 최소한 중도금 이후에 이날까지는 봐야 되니까 이날로부터 1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할부 조건부 매매로서 이날이 양도 시기가 된다. 그래서 이때 양도 시기로 보고 경정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뭐 기준시가로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동안 낸 거 내가 실거래가로 해가지고 낸 거 환급해주라 양도세 이렇게 해서 이날을 이제 양도 신기로 해가지고 경정 청구를 한 거예요. 경정 청구를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이 안 들어주죠. 돈 낸 거 다시 달라는 거 누가 줍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주니까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하니까 1심에서는 이 날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심을 다시 불복을 했어요. 2심을 하니까 이게 이 날이 맞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2심에서 번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분청이 국세청이 대법원에다 올리니까 이 날이 맞다 원래 처분이 맞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달려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규정 하나 가지고도요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법이 양도세법이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소득세법 이렇게 규정을 봐도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의 뭐 보유기간 2년 이상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재부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규정을 바꿔놓고 나서는 뭐 사례를 12가지를 말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다 하다가 또 의문을 제기를 하니까 또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해석의 관점을 내가 이렇게 보겠다는 거를 계속 이렇게 번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세법이 도대체 이게 제대로 개정한 거냐, 무슨 뭐 검토를 다 거쳐가지고 한 거냐, 아니면 직원이 자기 혼자 주물락 해가지고 이렇게 또 떡 주무르듯이 장난감 무슨 뭐 만들듯이 이렇게 하는 거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과연 진짜 이런 거 세법 하나 만들 때 공청회 같은 거 해가지고 다 검토해가지고 만드느냐.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세무사들 중에서도 이 세법에, 소득세법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언제든지 이렇게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을 못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하지만은 근거 규정,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근거 규정을 말을 하잖아요. 근거 규정을 가지고 말을 해야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심되지. 그 근거 규정도 없이 자꾸 카드라 통신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진짜 그거 조심해야 된다랍니다. 납세자가 결국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잖아요. 나중에 전문가한테 손해배상 책임 묻는 거는 나중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정현실이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받느냐. 이 장기할부 조건부 계약이 되려면은 이게 이 사용
사용 승인, 그러니까 사용 수익일이라든지 인도일로부터 이게 잔금 실제 받는 날이 1년 이상이 돼야 돼요. 1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약서에 명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명시가 돼야 되는데 이 사용 수익이라든지 인도일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냥 저당권 설정하게끔 해줬다는 것이 그게 사용 수익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명시가 사용 수익이라고 이렇게 잔금 청산일이 딱 명시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명시가. 근데 여기서도 잔금 청산일이 뭐 저 사용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놨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돈 간 거를 이 날을 잔금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명시가 안 됐다 이겁니다. 명시가 안 됐으면은 이걸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기할부 조건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2심 같은 경우는 저당권 설정일이 사용 수익일이 맞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고 된 거고, 또 이게 수익이라 하더라도 이날로부터 이렇게 1년 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다시 명시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이런 것도 판단 안 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깨버리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2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납세자를 이제 이렇게 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금이 온 날이 중도금까지 해가지고 내가 99%가 왔다 이거예요. 나머지 2천만 원만 안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은 거래 대금의 통상적으로 사회상규상 거래 관행상 99%가 갔으면 대금이 전부가 간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날이 99% 간 날이 중도금 지급한 날이 양도 시기가 맞다. 이게 이때가 잔금 청산이 다 된 거다 이거예요. 잔금 청산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잔금 청산의 의미를 대금이 거의 다 갔다고 99% 갔으면 다 간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이 날이 양도 시기다라고 했는데 이 대법원이 이것도 깨버려요. 이게 아니다. 잔금 청산일이 2천만 원을 이게 우습게 보지 마라 이거예요. 2천만 원 자체가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겁니다. 적은 액수가. 그러니까 이게 99%, 물론 비율적으로 보면은 이게 많이 다 거의 다 강불로 이렇게 보는데 전부가 같다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2천만 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대법원은 그렇게 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